자신의 지능을 과신하는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평소에는 물건 하나를 살 때도 몇 번씩 비교하고 꼼꼼하게 따지는 분들이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할 때는 마치 마법에 홀린 것처럼 너무나도 쉽게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종종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끝나곤 하지요. 우리는 투자라고 하면 을의 대단한 통찰력이나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정보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고 결국 승리하는 사람들의 비밀은 무언가를 대단하게 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명백하게 어리석은 행동을 피하는 데 천재적일 뿐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우리를 노리는 함정들은 겉보기에 결코 사기꾼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주 친절한 구원자의 얼굴로 다가옵니다. 남들은 다 돈을 벌고 있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 바로 그 지점을 아주 정확하게 파고들죠. 요즘 사람들은 참 똑똑해져서 웬만한 거짓말에는 속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성인 탐욕과 질투를 자극하면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눈이 멀게 됩니다. 옆집 사람이 혹은 직장 동료가 잘 알지도 못하는 투자로 단기간에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의 뇌는 정상적인 판단을 멈춰버립니다. 이성을 잃은 그 짧은 틈을 타서 수많은 유혹들이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 질투라는 감정은 참 묘합니다. 굶주림이나 추위는 고통스럽지만 해결책이 있죠. 하지만 질투는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고 오직 남보다 더 가져야만 풀리는 병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본다는 착각입니다.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려갈 때 그 줄에 서지 않으면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죠. 하지만 진짜 바보는 그 줄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앞사람의 뒷모습만 보고 걷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수익을 냈다는 소문은 일종의 마약과 같아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냉정한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결국 벼랑 끝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치명적인 유혹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복잡한 수식이나 두꺼운 경제학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마음속에 아주 단순한 질문 몇 가지를 품고 어떤 순간에도 그 질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제안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원칙만 있으면 됩니다. 머릿속에 보이지 않는 걸음망을 하나 만들어 두는 거예요. 이 걸음망은 우리가 천재가 되도록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바보가 되어 모든 것을 잃는 일은 막아줍니다. 사실 우리가 똑똑하다고 믿는 그 자만심이야말로 가장 큰 적입니다. 통계학을 전공하고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푸는 사람들도 시장에서는 맥을 못 춥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공식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변수가 얽혀있는 현실에서 단 하나의 정답을 찾으려는 태도 자체가 어리석음의 시작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기꾼들의 화려한 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막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로 걸러내야 할 것은 누군가 나에게 너무 좋은 기회를 먼저 가져왔을 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비밀스러운 정보를 주겠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의심을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가만히 앉아서 2배, 3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왜 그 사람이 굳이 나를 찾아와서 그 황금 같은 기회를 나누려고 할까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조용히 혼자 부자가 되면 될 일입니다. 그들이 굳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며 나에게 그 정보를 알려주는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그 정보 자체가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나에게 파는 행위 혹은 나를 그 판에 끌어들이는 행위 자체가 그들의 진짜 수익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도덕성이나 성품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보상 구조 속에 놓여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나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이 내가 돈을 잃든 벌든 상관없이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라면 그의 말은 꿀처럼 달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사원이 자신의 실적을 위해 파는 상품이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리가 만무하죠. 세상 모든 일은 보상 체계에 따라 흘러갑니다. 잘못된 보상 구조가 설계된 곳에서는 아무리 선한 사람도 결국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무언가를 권한다면 그가 이 제안을 통해 무엇을 얻는지부터 냉정하게 따져보십시오. 이익이 걸려있는 사람의 조언은 언제나 그 이익의 방향으로 굽어있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이것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유행하는 기술이나 복잡한 금융상품에 돈을 넣으면서 스스로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뉴스에서 떠들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니까 왠지 나도 아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하지만 막상 백지 한 장을 꺼내놓고 그 회사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그 산업의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인지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듯 써보라고 하면 제대로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고 속속들이 아는 분야, 즉 내 능력의 범위 안에 머무르는 것은 투자의 생사를 가르는 문제입니다. 능력의 범위라는 건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경계선이 어디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그 범위를 벗어나 남들이 좋다고 하는 낯선 곳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모르는 것에 돈을 거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그냥 운에 기대는 도박일 뿐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아주 복잡하고 화려한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완벽한 수익 모델이라고 설명할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야 합니다. 나는 이게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고 그 선 밖으로는 절대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금융공학이나 이해할 수 없는 신기술에 투자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들 중에서도 부자가 될 기회는 널려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위험과 수익의 비례 법칙을 거스르는 제한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그만큼의 뼈아픈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력과도 같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원금은 완벽하게 보장되면서 수익은 은행 이자의 몇 배를 매달 꼬박꼬박 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중력을 거스르는 기계를 발명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 마법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이미 세상의 모든 자본이 그곳으로 몰려가 순식간에 평범한 수익률로 떨어졌을 겁니다. 위험은 전혀 없는데 수익만 높다는 말은 결국 그 돈을 나중에 들어오는 누군가의 돈으로 돌려막고 있거나 내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폭탄을 뒤로 숨겨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뻔한 거짓말인데도 사람들은 절박할수록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을수록
그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순간 비극은 시작됩니다. 사실 사기라는 것은 사기꾼이 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과정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정직함이 투자의 가장 기초적인 소양입니다. 그리고 이 정직함은 단순히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을 넘어 자신의 부족함을 직시하는 용기까지 포함합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공짜 점심을 차려놓고 당신을 초대했다면 그 점심의 재료가 바로 당신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투자 대상을 고를 때 우리가 또 하나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됨됨이입니다. 아무리 사업 모델이 훌륭하고 돈을 잘 벌 것 같은 회사라도 경영진이 정직하지 않거나 도덕적인 결함이 있다면 그 투자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과 좋은 거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의 몫을 가로챌 방법을 찾아낼 것이고 당신은 그들의 교묘한 수법을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숫자를 보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십시오. 그들이 과거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약속을 어떻게 지켜왔는지를 살피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운영하는 평범한 회사가 교활한 천재가 운영하는 화려한 회사보다 100배는 낫습니다. 이런 함정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투자로 대박을 치고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내 자산을 한순간에 다 날리고 거리에 나앉게 될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빚을 과하게 내서 투자하다가 시장이 잠시만 흔들려도 강제 청산을 당하는 장면, 남의 말만 믿고 실체도 없는 곳에 전 재산을 넣었다가 휴지 조각이 되는 장면, 작은 변동성에도 견디지 못하고 매일같이 사고 팔기를 반복하며 수수료와 세금으로 원금을 갉아먹는 장면들 말이죠. 망하는 방법을 쭉 나열해 놓고 그 반대로만 행동하면 우리는 꽤 훌륭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성공은 복잡한 것을 잘해서 오는 게 아니라 뻔한 실수를 하지 않는 데서 옵니다. 수영을 잘하고 싶다면 화려한 영법을 배우기 전에 물에 빠져 죽지 않는 법부터 익혀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존법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건너갈 수 있을지만 고민합니다. 그러다 거센 파도를 만나면 한순간에 휩쓸려 가는 거죠. 시장은 잔인한 곳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돈을 모았는지, 당신의 사정이 얼마나 절박한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배려는 우리가 스스로 멈출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는 것뿐입니다. 기회가 보이지 않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자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권력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은 생각보다 아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길기 때문입니다. 내 걸음망을 통과하는 완벽한 기회는 1년에 한 번, 아니 몇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시장은 끊임없이 유혹의 손길을 보냅니다. 누구는 코인으로 대박이 났다더라. 지금 이 아파트를 사지 않으면 평생 전세를 전전할 거라며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 소음을 견디며 내가 이해할 수 있고 확실히 승산이 있는 공이 날아올 때까지 배틀을 휘두르지 않고 서 있는 것은 엄청난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억지로 무언가를 사들이고 그 조급함 때문에 스스로 무덤을 팝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즉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공포를 이겨내야 합니다. 투자의 핵심은 많이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끔 찾아오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큰 규모로 움켜쥐는 것입니다. 나머지 99%의 시간은 그저 공부하고 관찰하고 기다리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 지루함을 즐길 수 있는 사람만이 자본주의가 주는 가장 달콤한 열매를 맛볼 자격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기회를 위해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흔히 경제 위기가 오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지만 사실 준비된 사람들에게 위기는 가장 큰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으려면 평소에 어리석은 짓을 해서 자산을 탕진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배가 침몰하지 않고 살아남아야 비가 그친 뒤에 평화로운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승장에서 번 돈을 하락장에서 고스란히 반납하고 심지어 원금까지 잃는 이유는 위기 대응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승장의 취기에 취해 안전벨트를 풀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검소하게 살고 빚을 멀리하며 현금을 확보해 두는 것은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투자 전략입니다. 투자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지루하고 외로운 싸움입니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정보들보다 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조급함과 질투심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남들이 미친 듯이 파티를 벌이고 있을 때 조용히 빠져나와 문을 닫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차분하게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평정심, 그것이 이 험난한 자본주의 시장에서 내 가족과 내 삶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남들이 당신을 비웃든 말든 당신만의 속도와 원칙을 지키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의 내일이나 다음 달의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 오직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제한이 상식적인지 내 능력의 범위 안에 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는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나 자신의 태도뿐입니다. 화려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해서 실패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은 상식을 지키는 단순한 규율을 지루하게 여기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주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신의 지능을 믿고 세상을 너무 쉽게 이기려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지능보다 겸손함에 더 큰 보상을 줍니다. 복리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지만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무를 심자마자 열매를 따려고 덤벼들면 나무는 금세 죽고 맙니다. 충분한 햇빛과 물을 주며 10년, 20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울창한 숲을 가질 수 있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시세 변화에 일희일비하며 안달복달하는 것은 나무를 매일 뽑아보고 뿌리가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냥 믿을 만한 씨앗을 골라 좋은 땅에 심었다면 나머지는 시간의 영역에 맡겨두어야 합니다. 서두르는 마음은 복리의 마법을 깨트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실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이 법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건강을 지키는 법,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법, 깊은 지식을 쌓는 법, 이 모든 것들은 결코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정직한 노력이 쌓여서 어느 순간 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투자에서 요행을 바라는 마음은 삶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독약입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지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판단력과 인내심은 녹슬어버립니다.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 중에 빨리 얻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게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당신의 돈을 노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기법이나 비법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그런 건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주 단단한 체크리스트를 하나 만드세요.
누군가 유혹할 때마다 그 리스트를 하나하나 체크해 보는 겁니다. 단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거절하십시오.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세상 모든 기회를 다 잡으려 하지 마세요. 내 몫이 아닌 것은 과감히 흘려보낼 줄 알아야 진짜 내 기회가 왔을 때 모든 힘을 쏟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변하는 숫자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숫자들이 만들어지는 변하지 않는 이치를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히 책을 읽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원칙을 다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다수가 가는 길을 무조건 따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반대로 가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논리에 따라 묵묵히 걸어갈 뿐입니다. 그 고요하고 단단한 생각의 시간들이 어쩌면 세상의 그 어떤 고급 정보보다 여러분의 자산을 가장 안전하게 불려줄 진정한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지혜라는 것은 결국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음을 하나씩 지워나가다 보면 그 자리에 남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완벽해지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덜 어리석어지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인생의 중반을 넘어섰을 때 당신의 모습은 남들과 확연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피한 하나의 어리석은 결정이 훗날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당신의 체크리스트를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차분하게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오래 걷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더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